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역대급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삼성 E&A와 GS건설이 10조 원에 달하는 사우디의 가스 플랜트 공사를 수주한 것입니다. 이번 수주는 UAE의 바라카 원전,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수주에 이어 해외 건설 사업 중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라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관계가 여기서 끝이 아닐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사우디 국방부는 이미 역점 사업으로 방공망 현대화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 산업이 밀집해 있는 아람코 시설과 네옴시티 등 핵심 국가개발 현장에 대한 방공 능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방공무기 조달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한국이 수주한 가스 플랜트 시설 이외에도 사우디의 어마어마한 석유 시설과 네옴시티 등을 지키려면 방공무기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한국과 중거리 방위 시스템인 천궁2에 대한 계약을 맺은 사우디가 단거리 방어 시스템도 한국이 제안한 무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신뢰하는 탈랄 압둘라 아우타이비 사우디 국방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주요 무기체계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갔는데요.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은 한국이 1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플랜트 시설을 수주한 데 이어 사우디가 이 시설들을 방어하는 무기체계로 한국산 방어체계를 선택한다면 과연 어떤 것이 유력한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일 사우디가 한국의 방어무기체계를 추가로 수주한다면 그야말로 한국 방산기업들은 연달아 잭팟을 터뜨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과연 사우디의 그 다음 선택은 무엇일지, 가장 유력한 한국 방산무기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3일 삼성 E&A와 GS건설은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가 발주한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의 4개 패키지 중 3개 패키지를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따낸 사우디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은 한국 기업이 따낸 사우디 건설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전체 해외 건설 수주를 놓고 보면 역대 세 번째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 북동쪽 350km에 위치한 기존 파드일리 가스 플랜트를 증설하는 것으로 삼성 E&A는 가스 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패키지 1번과 유틸리티 및 부대 시설을 만드는 패키지 4번을 수행합니다. 계약액은 약 60억 달러, 약 8조 원에 달합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이 지역의 하루 가스 처리량은 기존 25억 입방피트에서 38억 입방피트로 늘어나게 됩니다. GS건설은 패키지 1번 황회수 처리 시설 공사를 수주했으며 계약액은 12억 2천만 달러, 약 1조 6천억입니다. 황회수 처리 시설은 가스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을 포집하고 재활용하는 고도화 설비인데요. GS건설은 1일 800톤 규모의 황을 회수할 수 있는 황회수시설 3기 건설은 물론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지원까지 프로젝트 전 영역을 도맡게 됩니다. 삼성 E&A는 현재 사우디에서 자프라 가스처리, 우나이자 가스저장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데요. 이러한 아람코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삼성의 혁신이 이번 역대급 수주를 이끌어낸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은 사우디의 그 다음 행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게 역대급 플랜트 시설을 맡긴 사우디가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방산무기 시스템까지 구매하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LIG넥스1과 사우디 국방부가 체결한 천궁2 10개 포대 계약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인 천궁2의 계약 규모는 약 32억 달러, 우리 돈 4조 2,500억 원이었습니다. 천궁2는 개발 과정에서 이뤄진 다수의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해 세계의 시선이 쏠려 있었는데 이를 알아본 사우디가 발빠르게 한국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우디는 육해공전 영역에서 한국과 방산협력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6년 빈살만 왕세자는 비전 2023을 통해 사우디라는 나라 전체를 완전히 개조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방산 분야 육성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지상, 항공, 유도탄, 전자전 체계를 단계적으로 국산화하고 2030년까지 무기 구매 예산의 50%를 사우디 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하는 게 골자였습니다. 2030년까지는 6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무기 체계는 국산화를 결정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대 무기 체계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도 오랜 시간 연구개발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겨우 완성할 수 있습니다. 공업국가도 아닌 사우디가 6년 만에 무기 국산화율 50%를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실권자는 강력한 권력과 막대한 자금줄을 모두 쥔 미스터 에브리싱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외국에서 특정 무기를 기술 도입 생산 형태로 구매하겠다고 결정하면 사우디 정부의 일반 특별회계 예산은 물론 국부펀드에서 돈을 댑니다. 글로벌 무기시장에서 사우디는 성능과 납기 등 기본 조건만 충족되면 비용은 크게 고민하지 않는 큰손으로 유명하고, 그래서 사우디 방산시장은 각국 방산업체로서는 그야말로 꿈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열렸던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2024에는 총 45개국 9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사우디의 선택을 받으려고 각국의 역작들을 선보였습니다. 이 방산 전시회야말로 방위산업 육성과 군사력 강화에 확고한 의지를 가진 미스터 에브리싱 빈살만이 세계 각국 방산업체를 불러 모아 물건을 보고 예비심사를 하는 자리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방산 업체들 역시 사우디에 총집결했고 한국 방산의 주요 무기들을 아낌없이 공개했습니다. 먼저 현재 사우디 육군에 시급한 과제는 노후 전차와 보병 전투장갑차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후티 반군과의 전투에서 취약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보병 전투장갑차와 소형 전술차량 모두 유력한 수출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병 전투장갑차의 경우 국산 AS-21 레드백이 좋은 선택지며 M113은 이미 한국군이 운용 중인 타이곤 8륜 장갑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험비의 경우 WDS-2024에서 현지 생산 양해각서를 체결한 소형 전술차량의 파생형 수출이 유력합니다. 사우디 포병 전력을 이루는 PLG-45, M109A2, A3, A5, AMX GCT 등 900여 문도 교체 대상인데요. 최근 국산 K9A2 자주포는 영국과 루마니아의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유력 주자로 꼽히고 있고, 사거리, 연사속도, 포격 정밀도, 생존성 면에서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우수한 자주포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동안 사우디는 해군력에 거의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홍해와 페르시아만 해상교통로가 위협받으면서 해군 전력 강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HD현대중공업은 충남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설계한 수출형 호위함 HDF-3800SA와 스텔스 선형의 초계함 HDF-1400을 제안하고 있고,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두 업체는 각각 장보고 3, 배치2를 기반으로 한 수출형 잠수함의 수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HD한국조선해양은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해운사와 손잡고 공동 출자 형식으로 현지의 중동 최대 조선소를 짓고 있는데요.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 조선소가 올해 말 가동을 시작하면 사우디는 비전 2030에 따라 대량의 신형 전투함을 발주할 확률이 높고, 이때 현대의 수출형 모델이 사우디 거남 사업을 선점할 공산이 크다고 예상합니다. 방공체계 분야에서는 더욱더 기대가 큽니다. 사우디는 육군 및 방위군의 노후 대공포 400여 문을 대체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력 후보로 한국산 저고도 방공체계 BO2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크로탈과 스팅어, 레드아이 등 사우디가 보유한 노후 단거리 대공미사일 1600여 발도 교체 대상인데요. 만일 BO2가 수출될 경우 휴대용 대공미사일 신궁과 패키지 형태로 판매될 가능성이 커 나아가 노후 단거리 대공미사일 시장도 노려볼 만합니다. 한편 사우디가 최근 미국의 정치적 견제 탓에 사드 후속 군수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주목됩니다. 이를 보완하는 고고도 장거리 방공 시스템으로서 한국산 LSAM의 수출 확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K방산이 무엇보다 주목하는 다음 목표는 바로 6세대 전투기, 즉 유무인 복합체계 전투기 분야입니다. 사우디는 자국 군인들의 훈련 부족 등을 이유로 최첨단 무기를 운용할 인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투원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무인 무기체계를 사려고 전 세계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물망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우디 공군과 방공군도 방산시장의 블루오션으로 꼽힙니다. 사우디는 F-15C/DS와 토네이도 IDS 계열 전투기 230여 대를 대체할 계획이라 특히 해외 협력을 통한 전투기 국산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해 사우디는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주도하는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젝트 GCAP에 참여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합니다. 사우디가 러시아, 중국산 전투기를 꺼리는 상황에서 기존 공군 전력과 호환되는 차세대 전투기를 국내 기술 도입 생산 형태로 획득하려면 이제 한국산 KF-21이 유일한 옵션이다. 만일 두 나라가 공동 연구개발에 나선다면 양산시 기체는 카이가, 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한화가 지난번 방산전시회에서 KF-21의 F414 엔진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업계에서는 한국과 사우디가 KF-21 기반의 6세대 전투기를 공동 연구개발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 역시 사우디를 극비에 방문했고 지난해에는 이미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사우디를 찾아 사우디 공군과 KF-21 보람의 사업에 관해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우디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무기 수입량 순위 1위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동안 200조 원 가까운 거금으로 무기를 무더기로 사들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사우디 가스플랜트 공사 수주는 물론 앞으로 있을 방산 협력이 더욱더 기대되는 국면인데요. 만일 사우디가 한국의 무기들을 더 많이 구매한다면 K방산은 성장을 넘어 퀀텀 점프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